요즘 임종석 비서실장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보다 존재감이 뜨거운 정치인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지금 마음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이현주 의원에게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일단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바른당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당과 아무런 협의도 논의도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부산 지역 영도로 지역구를 옮기려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정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역위원장 공모에 응모한 당원으로서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 입장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손학규 대표께 묻고 싶습니다. 손 대표께서는 반문입니까? 친문입니까?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잘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의원이. 그러니까 이 의원의 정치적 정체성을 밝혀라 그랬더니 당대표에게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이래버렸어요. 네. 참 굉장히 드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대표한테 이렇게 맞서는 의원을 보기도 참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청년 포럼에 가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설이 급속히 확산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아니 지금 정체성이 뭐냐? 왜 지금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은 아니 손학규 대표도 과거 2007년도에 당시 한나라당 시절에 있다가 네.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지금 여권으로 온 사람 아니냐? 또 그러네요 또.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네. 지금 맞부딪히면서 그때 대선 얘기를 한 후보 거죠. 떨어지고 옮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당대표까지도 사실은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의 정체성은 어디까지일까? 하태경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문 진영까지 갔는데 그 중에서 친박까지 된 것 같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갔다 이거죠? 많이 갔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정치적 성향이 친박으로 묶인다라기보다는 비판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너무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쪽으로 더 흘러간 게 아니냐. 저도 아까 비슷한 질문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체성을 묻는 데 있어서 뭐 내 어떤 정치적 지향점이라든가 사상점이라든가 앞으로 국가가 나아갈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건 모르는데 반문을, 그러니까 누군가를 반대한다는 것을 정체성으로 내세울 만큼 반대쪽의 목소리를 높이고 네.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아예 극단의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친박 쪽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현주 의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줄 수 있다지만 요 몇 번의 발언으로 이현주 의원은 지금 보수의 아이콘, 보수의 여전사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언급이 되게 만든 발언들, 논란이 된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거침없는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이현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들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달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선출했지 김정은 같은 독재자, 인권 탄압자, 전체주의자, 그리고 3대 세습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어떤 나라 하나 건설하라고 대통령 선출한 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천재라고 언급했는데요. 네, 독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비판을 좀 받지만 저는 박정희 같은 분이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천재적인 분이었다고 생각해요. 통찰력이나 역사관이나 이렇게 경제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꿰뚫어 본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천재에 가까웠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행운이었던 거죠.
이현주 의원 그런데 이제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민주당 때는 물론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연합 때죠. 전혀 다른 입장이었는데요. 잠깐 볼까요? 네.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긴급 조치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켰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촛불 시위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고 느꼈다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네. 어머나 노래 불렀잖아요. 갈대라고 얘기를.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근데 정치인의 마음은 갈대가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정치인은 제일 정치인한테 오명을 주는 그런 별칭은 철새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신을 바꾼다, 신념을 바꾼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까 손학규 대표한테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했지만 손학규 대표가 제일 고생했던 게 바로 철새라는 딱지였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은 날아가도 너무 많이 날아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변심을 너무 급회전을 하듯이 지금 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현주 의원이 하나 분명히 해줘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러니까 철새가 됐는데 철새는 이왕이 됐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바뀐 계기는 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네. 납득할 만한 게 있었는데 그냥 지금으로서는 뭐 싫어졌다 이런 점밖에 없고 여자의 마음을 갈대란 정치인이 여자의 마음을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현주 의원이 정확한 표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진보 안에 있는 운동권들에게 염증을 느껴서 그러니까 이런 운동권들에게 입장. 염증을 내렸던 것도 세력에 대한 염증을 느낀 거였죠. 세력에 대한 염증을 느끼면 세력 내에서 아니면 그 바깥의 당 내에서 저런 식의 어떤 나와 정치적인 성향은 같지만 어떤 운동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들끼리 끼리 문화가 다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깨야겠다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라고 하는 정치 지향점 자체를 누군가 사람이 싫어서 바꿨다? 그건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죠. 알겠습니다. 역시 바른미래당의 이준석 최고위원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성 정치인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네. 1부류, 2부류가 있는데 이현주 의원은 1부류로 가고자 하지만 대중적으로 보기엔 2부류 같다 했는데 사실 이현주 의원이 서울대 사시 합격에 이른바 우리 사회 스펙으로 보면 윗 상단에 위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의원은 하단인 것 같다지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윤선, 이혜원, 나경원 의원하고 비교하는 게 아마 서울대 출신 여성 정치인의 어떤 그때 대표격으로 흔히 트로이카라고 했죠. 네, 그렇죠. 그 안에 한 명 중에 포함됐는데 네. 그들과는 좀 다른 부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지금 그 평가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이른바 살기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한 DNA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이제 광명을이잖아요, 지역구가. 광명을이 지금 여권세가 굉장히 좀 강한 곳입니다. 진보 성향이 좀 있는 네. 그런 지역인데 그런 면에서 여기에선 다시 삼선을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몸을 바꿔가면서 네. 지금 이제 아마 변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거 이제 아닌가 싶습니다. 전략적 변신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설명이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이현주 의원의 거침없는 발언 때문에 여러 번 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죠. 이낙연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워낙 하자가 심해서 팔아줄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웬만하면 물건을 팔아주고 싶은데 물건이 너무 하자가 심해서 도저히 팔아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을 잘하는 남자가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고 파업에 나선 급식조리 종사원들을 향해서는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사과도 했죠. 네. 사퇴하십시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 받아도 고발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이다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야 된다. 저도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습니다만 월급을 떼인 적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망해서요. 그런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었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계 입문은 2012년 민주통합당으로 네, 한명숙 당시 총리와의 그림이 있나요? 네.
한명숙 전 그때는 총리. 이제 한명숙 총리야말로 전 총리야말로 좀 대표적인 친문 화면이 있군요. 네. 친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사실은 당시에 이 반대쪽에서 이미 3선을 하고 있던 전재희 새누리당 후보를 이기면서 네. 국회에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아무리 어떤 그 모임의 끼리라든가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싫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들고 어떤 색깔이 바뀔 수가 있느냐는 게 첫 번째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조금 이후에 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독설 혹은 봉의 경우에 따라서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네. 보수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사실 주목을 잘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변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가서 또 여성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여건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원하다고 볼 수 있는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지만 네. 이게 정치인으로서 과연 그런 인기를 누리는 게 과연 마땅할까라는 것은 좀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무리 질문 시간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불과 지난해만 해도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 생명을 건다고 했다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 같고 또 그 김무성 의원 부산의 김무성 의원 지역구 뭐 생각하고 있다. 앞서 잠깐 네, 이야기하셨지만 영도고 나오기도 네. 했으니까요. 제 마지막 질문이 이겁니다. 잘 될까요?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잘 될까? 저는 그냥 인내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불리할 때도 참아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좀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언론이 주목해 주는데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빨리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비판 여부를 좀 떠나서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아쉽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정청래, 정두환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